진통인데 앞에 거는 소염 진통을 하고 진정 신경 억제고 여기는 항경련을 제가 더 넣어놨어요. 분류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분류한 겁니다. 항경련 때문에. 항경련 작용이 뭐 현대의학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항경련제를 좀 기억해 두시라고. 학습 목표는 통증의 신경 전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제 다 알죠? 어떻게 간다는 거, 통증이. 그 다음에 조직에 따른 통증 양상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조직에 따라서. 그러니까 점막, 신경, 아니면 근육, 아니면 뼈 이런 거에 따라서 통증이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통작용을 분류하고 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어디죠? 세포에서 이제 각스를 억제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척추 후각에서 억제되는 거 있죠? A 델타가 자극이 시섬유를 억제하는 그 문게이트설이라고 하나요?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행 패스웨이, 디센딩 패스웨이, 뇌관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단맛과 통증 억제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스트레스를 푸는데 단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걸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약을 써먹을 수 있는 위치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약입니다. 네. 작약 고산. 요게 좀 특이해요. 작약 먹어봤죠? 작약에 신맛 있어요? 없던데. 그냥 쓰기만 하지. 신맛 느껴보신 분? 그러면 신농씨인데. 나는 먹어봤는데 신맛을 못 느끼겠어요. 다 그냥 써요. 더 좋은 작약은 신맛이 있을까? 그러니까 석고에서 보고 넘어왔는데 내가 설명을 안 했어요. 석고할 때 석고가 맛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석고에 신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신 뭐라고 있죠? 신담인가? 신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석고가. 그래서 거기 맛이 없는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능으로 그렇게 써놨을 확률이 있어요. 신맛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매운맛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써놨을 확률이 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고 할 때 우리 박 원장님이 TRP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 다음, 요 산미도 혹시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산미라는 게 뭐냐면, 회피반사. 회피반사를 일으키죠. 상한 음식에 대한 회피반사. 이런 게 있잖아요. 주로 그 영역. 그 다음, 진짜로 쉬면 뭐 산을 공급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마 회피반사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네. 그래서 양열염음합니다. 작약이. 그 다음에 평옥 간양합니다. 그 다음에 유간 지통합니다. 여기도 간자가 나와요. 이것도 리버인가요? 이거 리버 아닙니다. 이거 리버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혹시 리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밑에 넘어갑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양혈. 이 양자는 증가하는 겁니다. 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혈장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음은 뭐 음을 지킨다 이런 건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염음할 때 이 음자는 제 강의를 듣는 한은 횡격막 위는 양, 횡격막 아래는 음. 그냥 그렇게 그냥 머리에 박아 두십시오. 그래서 염음할 때는 아래쪽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 복통하고요. 신농본촉에는 사기 복통에 씁니다. 그 다음에 제혈비, 마비감, 그 다음에 딱딱한 거, 파, 견적, 딱딱한 거를 푸는 데 씁니다. 그 다음에 한열, 산가, 배가 붓는 거죠, 딱딱하게. 그 다음에 통증을 억제하고 소변 나가게 하고 기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쌓는 거예요, 쌓는 거.
얘는 늘어나는 거예요, 양쪽으로. 얘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이 키워지면 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근육이 크는 거예요. 근육이 볼륨이 커진 거예요. 살찐 거죠, 말하자면. 얘는 힘이 늘어난 거예요. 살은 안 쪘는데.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양리를 보면 진정, 진경, 한콜린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염음이나 양열이나 이런 거 할 때 콜린 작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따라다닙니다. 이제 내장 장기를 어떻게든지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염증, 스트레스성 궤양 억제, 혈압 강화, 그다음 평활근 이완. 그러니까 요 앞에서 이제 통증은 해결이 됐죠. 진경 이런 것 때문에 경련하는 거, 근육이 딱딱해지는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다음에 작약의 일부 성분은 장내 세균에 의해 대사되어 두 가지 대사산물로 변화한 다음에 항경련 작용을 한다. 항경련 작용. 이것도 지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항경련 작용. 그 다음에 평억 간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계하고 관련이 있어서 항경련 작용이 있으면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뭐 조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이런 경우도 항경련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너무 이게 긴장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기침같이 뭐 경련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유 없이 기침을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기 다니다 저기 다니다 안 돼서 대학병원 가잖아요. 항경련제. 막 항경련제를 한 서너 알씩 먹는 사람도 있어요. 기침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경련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항경련제. 근데 항경련제는 경련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는데 그럼 나머지 근육은 기관지는 멈췄다고 해. 나머지 근육은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숙제죠. 보통은 나머지 근육들이 다 풀려버리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 후박하고 황금 얘기할 때 근육에 별 부작용 없이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그 양약의 항경련제들은 대부분 다 근육을 풀어놓습니다. 나중에 근육이 풀린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질환은 어떤 걸로 올까요? 한의원에 올 때? 대부분 근육통 아니면 관절통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척추가 약해져가지고 이게 막 어떻게 해도 아파서 해결이 안 돼. 뭐 고관절 이런 데 힘을 많이 받는 영역들이 해결이 안 돼요. 통증이. 이런 거 오래 먹으면. 그런 경우 꼭 물어봐야 돼요. 근육이완제나 항경련제 오래 먹는 사람들 꼭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추출물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물 추출물은 장내 수용물 수송을 촉진하고 위장관 운동을 촉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게 유관지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장관 운동을 항진시키는 거. 그 다음에 면역 증강, 세막납피가 활성, 보채 활성한다. 그 다음에 혈당의 이용을 증가시켜 혈당을 강화시킨다. 그 다음에 위장관 평활근의 억제작용, 위산분비 억제작용을 한다. 근데 이렇게 지금 어쨌든 얘가 근육을 좀 푸는 역할을 해요. 항경련제 아니면 근육 이완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평활근 이완을 하는데 평활근 이완이라고 하니까 보통은 그냥 장에 있는 그 근육만 이완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이완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똑같죠. 작약을 먹어서 장에 있는 근육만 이완되겠어요? 온몸에 있는 이완을 다 이완시키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중에 혈관도 이완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저것 다 생각해야 돼요.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이 딱딱해지면 쓰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한 이완제입니다. 작약이.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이완제이고 그 다음에 중추성 항경련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이완제예요. 이완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육 이완제다. 작약은. 네. 여기 콜린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쪽. 네. PNS죠. 콜린의 작용. 이거의 억제작용. 반대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네. 쭉 읽어보시고 보통 요 위치들이 다 근육으로 이루어진 곳들은 반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항콜린 작용이. 복부의 혈류개선. 이게 저기 PPT면 이게 색깔이 변할 텐데 이거 PDF 파일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다 알죠? 혈액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죠? 부분이 혈액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복부 쪽, 이쪽에 혈류순환은 꼭 생각해라. 그러니까 세 개가 있죠. 복강동맥, 상간장관막동맥, 하장관막동맥 세 개로 나오고 다 어디로 가? 문맥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하대정맥으로 가잖아요. 이 순환을 꼭 생각하시라고. 그 다음에 복강동맥으로 가는 애들은 조금 다르다. 어떤 때 다르냐?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복강동맥은 촉진되고 밑에 상장관막, 하장관막은 억제된다. 그거 기억해 두라는 거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요 이야기들을, 그 흐름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한의학에서 진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증상은. 어느 부위 하는 게 전부 다 이겁니다. 혈액순환로. 그거를 구분해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약 요약입니다. 고산, 미한. 앞에 보면은 산하고 관련된 게 별로 없어요. 신맛이라고 설명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설하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뭉쳐 있으니까 풀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관지통입니다. 이건 진정작용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근육 이완입니다. 그 다음에 평업간양은 중추성 경련 억제작용, 항경련 작용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혈영음은 혈관 이완작용. 그러니까 혈관에 이렇게 이완이 돼서 더 많은 체액이 들어간다. 이거 하나 하고, 아까 음을 이 밑에로 보라고 했잖아요. 횡격막 아래를 이완시켜서 더 많은 놈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게 양혈영음으로 보면 됩니다. 반화입니다. 반화 당연히 맵고 유독하죠. 네, 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습하담. 이제 이런 말은 이제 다 이해 가시죠? 습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담도 마찬가지예요. 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병리적인 산물로 딱 생각하시면 그냥 염증성 부종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담은 그 왕은군의 그 담론에 보면 뭐야? 염증성 부종이 신경을 압박한 현상은 담으로 읽은 거예요. 네. 그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력지구, 구토중추 앞에 설명했습니다. 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비산결. 이건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신농본초계에서는 상한 한열에 쓰고요. 심화가 딱딱한 거. 여기가 딱딱한 거 쓰고, 그 다음에 하기를 합니다. 기를 내려보내고, 후인, 종통, 여기가 붓는 데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규현, 흉창, 어지럽고 가슴 답답한데, 그 다음에 해역, 장명, 이게 구토증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땀을 붙이는 데도 씁니다. 두현, 흉창하고 해역, 장명 이런 것들은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요거는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 창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흉은 늘어나는 거죠. 확장된 느낌이잖아요. 창이니까. 여기는 명만 있어요. 장은. 얘는 꾹 움직이기만 해.
얘는 늘어난 느낌이 없어. 여기도 창이 아닌 거지. 그죠? 여기에 흉강하고 복강은 압력으로 볼 때 반대로 작용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이 위쪽으로 늘어나 있는 거야. 뭔가 혈액순환이든 뭐든 하여튼 증가되어 있는 건 위쪽에 있는 거야. 아래쪽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여기 보이소? 늘어나 있는 거잖아요. 예? 뭔가가 증가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증가되어 있고 이 밑에 쪽은 부족해져 있는 상황의 가능성이 무지 많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에 혈류 재분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해거담합니다. 작용 있습니다. 진해거담 작용. 타액 분비 억제하고 분비 촉진을 같이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달인물은 구토 중출을 억제합니다. 여기 강력지구. 예. 그 다음에 안내압을 감소합니다. 안내압을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럼 어지러움증도 해결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예. 그 다음에 규폐증의 진행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가슴 답답한 거예요. 여기 창, 흉창. 그 다음에 소량에서는 자궁 흥분작용이 있고 억제작용이 있어요. 여기서는 써놓진 않았네요. 그 다음에 혈압 강화, 부신피질 자극, 연용 투여 시 부신 기능 억제. 혈압 강화는 뭐가 있었죠 아까? 하기. 그다음 진정작용, 중추신경 또는 운동신경 말초 억제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제한 반환은 가바신경계의 억제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경련작용이 있어요. 이 위에서 볼 때는 중추신경 억제가 예로도 해석할 수 있죠. 소비산결이 해결이 안 돼. 항우울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켜요. 요 운동신경, 말초 운동신경 억제하는 게 보통 말단 쪽, 요쪽이 억제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땐 노에피예요. 노에피 작용을 얘는 다 억제한다고 봐야 돼요, 반환은. 그러니까 교감신경 말단을 다 억제시키니까 말하자면 혈관 확장제로 작용하는 거죠. 뭐 전립선 약 먹는 사람들 보면 알파 차단제 주잖아요. 교감신경 알파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소비산결. 굳은 뭉쳐있는 것들이 풀리죠. 혈관을 열어버리면. 그런 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하고 연결을 하면 부종이 신경을 압박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담을. 그러면 소비산결이 이렇게 신경을 압박해버리면 근육들은 다 굳어요. 경련을 일으키는지 굳든지 그런 걸 일으키는 거죠. 그걸 풀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반환은? 구토 억제하는 거예요. 제일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구토 억제제로 제일 많이 쓰죠. 그걸 이용하는 데 많이 쓰는 거예요. 구토 억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장관 운동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행 운동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가 소장 12장 정도까지가 역행 운동을 하죠. 그죠? 이게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의 역행 운동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구토 억제가. 그러니까 장의 운동을 원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약제 중에 하나예요. 반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장을 늘 순방향으로 움직이는 설사제라고. 그러니까 대왕 같은 것들이 장의 움직임을 되살리는 그 방향을 되살리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게 이제 역행 운동 때문에 약을 쓸 거냐 아니면 장이 안 움직여서 약을 쓸 거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죠. 장의 운동에서 이 구토 억제 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행 운동을 억제할 수 있는 거. 그거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 염증성 부종이 신경을 압박하는 문제가 숨어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흉만, 가슴이 꽉 찬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선공 연인장포라고 하는 말이 도담탕인가 어디 나올 거예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느낌이 있다. 그게 이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라고 얘기했죠. 호랑이가 쫓아와. 그러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투쟁도피 반사. 투쟁도피 반사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면 돼요. 그때도 반화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억제제로 쓰는 거죠. 구토 억제제도 될 수 있고요. 말하자면 흉곽이 꽉 차가지고 그걸 푸는 약으로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항경련제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해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 알파 수용체입니다. 스트레스, 알파1 수용체, 알파 수용체도 여기 있죠. 혈관을 수축시키잖아요. 정맥도 수축시키죠. 그 다음에 관략근들을 다 수축시키죠. 그 다음에 분비하는 이 분비선들을 다 이렇게 꼭 잡는 거죠. 열어주질 않고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분비를 다 수축시켜 버리니까. 그럼 변이 굳어요. 딱딱하게. 분비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양명증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명증 변 안 나가죠. 그러니까 교감신경계가 완전히 흥분을 해가지고 다 닫아버린 거예요. 양명, 우리가 실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반화는 교감신경 알파 수용체를 차단하는 거로 보인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요 알파 수용체 끄트머리가 노에피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화가 노에피 차단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화 요약입니다. 매워요. 당연히. 맵고 독성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타는 듯 하죠. 목구멍이. 그 다음에 먹다 보면 속이 싸합니다. 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발산하고 체온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력지고 구토작용이 있다는 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의 이거다. 그 다음 조습화담에 담 문제가 있다. 진해거담 작용이 있긴 한데 이 담은 병리적인 산물의 신경을 압박하는 걸로 꼭 이해해 줘야 된다. 소비산결, 진정과 경련억제를 통해서 근육이완 작용을 하는 걸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 그 알파 수용체,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부분을 좀 억제해서 혈관 확장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에 썼을 때 그런 경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현오색입니다. 현오색도 맵고 씁니다. 대부분 씁니다, 현오색은. 매운맛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쓴맛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활혈하고 행기하고 지통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진통, 수면, 진정, 정원 작용이 있습니다. 강력한 진통. 이게 무슨 과죠? 미나리 아제비견과? 양기비과? 얘들은 다 똑같아요. 이과에는 다 이거입니다. 양리작용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진통작용 기억해 두시고요. 진통의 효과는 앞편의 100분의 1 정도로 강한 편이다. 요걸 제일 많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입니다. 지통. 말초성 후 접합부의 비탈북극성 근신경 차단작용에 의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 다음에 관상혈류를 증가시키고요. 내장평활근에 직접 작용하여 진경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액분비 억제를 하고요. 요 진경작용에서 항궤양작용을 하는데 요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소화기에 제가 잘 쓰는 것 같아요. 현오색하고 의령선이 효과가 좋아요. 의 통증에. 요겁니다, 요거. 예. 그 다음에 내하수체로부터 부신필자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갑상선의 중량을 증가시킨다. 이런 거 기억해 둘 만하죠. 이런 거는.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데 써볼 만한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차단으로 항궤양작용을 하며, 그 다음에 국소마취 작용이 있다. 요거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속이
위염이나 뭐 위궤양이나 이런 때 통증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현오색 의령선입니다. 이게 쓸 것 같지 않은데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같은 경우는 뭐로 보면 좋을까요? 행기. 근육이완? 근육이완 작용.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오색 요약입니다. 매우니까 매운 거 잘 모르겠는데 맵고 쓰다고 하니까 발산하고 설하며 체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작용은 한다. 근데 얘가 주작용은 아니겠죠. 그죠? 얘가 TRP를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자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오수유 같은 경우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인데 현오색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이 중점을 둬야 한다. 강력한 진통작용. 네. 그 다음 행기는 근이완 작용. 그 다음 활혈행기 할 때 진정 정온작용이 있고 부교감신경 차단하는 작용. 뭐 이런 거로 행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마입니다. 천마 달아요. 고구마 같은 거잖아요. 천마 많이 넣어가지고 발효를 했더니 그냥 상온에 놔두잖아요. 금방 부풀어버려요. 금방 부푸는데 금방 부푸는 약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밥을 넣어서 달이잖아. 그냥 놔두면 금방 부풀어버려. 얘도 똑같은 거야. 전분이 아주 많은 거야. 아주 많은 거야. 고구마 같은 거야, 천마가. 그래서 전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효해서 놔두면 금방 부풀어요. 전분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풍, 지, 경, 항경련 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평간, 자암, 양인데 요 간은 리버가 아니죠. 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계. 예. 그래서 진통, 진정 작용이 있고요. 가바 관련한 신경 전달을 촉진하고, 그러니까 신경 억제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바의 대사와 관련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요.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경증의 이질 통증과 통각 과민을 억제해요. 이게 항경련 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 항경련 작용이 있어요. 뇌신경도 보호하고요. 경련과 간질 발작도 억제해요. 해마 부위를 보호해요. 좋은 건 다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담즙 분비 촉진하고 항전간 작용이 있어요. 평활근 긴장 완화를 하고 항우울 효과도 있어요. 자,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생각나요? 항우울제 생각나잖아. 그죠? 좋은 약이에요, 이거. 항경련제로 많이 써야 돼요. 진짜로 많이 쓰셔야 돼요. 좋은 약이에요. 제가 그 전충 대신 뒤에 전충이 나올 건데 전충이 비싸잖아. 그래서 전충 많이 넣어주면 이거 녹용값이야. 한 300g에 막 20만 원씩. 많이 넣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대용으로 쓰는 게 천마하고 백강잠을 대용으로 써요. 그런데 쓴다. 존약입니다. 항경련제로 아주 존약이고요. 예. 운동 출력. 뇌에서 이제 운동기로 나가는 이 라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에서 나가는 거 앞에 그 호랑이가 쫓아오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오토매틱한 운동이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그냥 탁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런 겁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건 리듬 운동. 리듬 운동. 보통 얘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죠? 기저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익혀서 하는 것들,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리듬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가 attention, 집중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운동. 그 다음에가 그로스 큰 거,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 요 마지막이 핑거. 그러니까 상체로 오는 게 대뇌 피질 척수로입니다. 여기로 오는 거, 그거의 마지막 운동로입니다. 근데 이런 운동로들이 경련이라는 건 이런 운동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끝에. 그러니까 어디를 다뤄줘야 돼? 경련이 나면 당연히 이 안을 다뤄야죠. 이 안을 다루는 거예요. 이 안을. 그래서 항경련제를 쓰는 거예요. 말초 쪽에 쓰는 게 아니고 중추 쪽에 쓴다는 얘기죠. 그거를 생각하시라는 거.
전마 요약입니다. 간평, 뭐 마 종류니까 당연히 맛은 이렇죠. 그 다음에 식풍진경인데 한경련 작용입니다. 한경련, 당전간. 그 다음에 평간, 잠양도 여기서 간은 리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신작용이라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진정, 진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천마 얼마하다는 얘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 그래도 천마 쓸만하다는 얘기고요. 근육이 자꾸 이렇게 막 뭐죠?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밤에 잠 못 자. 천마 쓸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침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해. 천마 쓸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경련을 달고 살아. 천마 쓸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전충입니다. 짜네요. 그죠? 곤충이니까 짤 수 있죠. 요즘 뭐 소금에 절여오는데 요즘 소금 빼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비싸요. 신, 유도, 독이 있겠죠. 식풍 통락하고요. 진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독도 하고요. 이 진경이라는 게 이제 이 전충이 가진 독이 신경독이라는 얘기예요. 전충의 독이 신경독이에요. 신경독. 우리 몸 이렇게 동물을 찌르면 신경마취를 시키는 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독을 쓰는 겁니다. 먹어서 효과가 있겠니?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먹어도 효과가 있겠니? 그렇잖아요? 그냥 찔려야 효과가 있지 않냐? 직접 주사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냐? 당연하죠. 그런데 먹어도 효과가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먹었겠죠. 끓여서. 아니면 환제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중추신경계통에 작용해서 한경련 작용을 합니다. 신경 억제제입니다. 분명 신경 마취제고 진통작용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혈전의 형성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근육경련, 전강, 중풍, 반실부스 뭐 이런 데 다 씁니다. 이게 뭐야? 신경 흥분에 쓴다는 얘기예요. 모든 신경 흥분 작용에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통증이 굉장히 민감하고 힘들어하면 다 쓸 수 있는 약재들입니다. 많이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뭐 한 5분? 5분만 들어가도 돈으로는 크죠. 그래서 천마나 백강자암을 한 5분 정도 쓰잖아요. 잘 듣는 사람은 진짜 잘 들어요. 그것도 사람을 타요, 이게. 한약은, 물론 양약도 그렇긴 하겠지만, 양약은 워낙 고단위로 한꺼번에 투여돼서 사실은 A와 B에 큰 차이가 없지만, 한약은 차이가 크게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듣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듣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전충은 신경독을 사용하는 거다. 신경독 쓰는 거 많겠죠? 이거 말고 요즘 뱀독, 사독? 사독은 혈액독이 있고 신경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벌독도 있죠? 이 날아다니는 놈들의 독이 아주 지랄 같은 독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이 기어다니는 독은 이 접촉하는 애들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독은 신경독 아니면 혈액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날아다니는 놈들은 아니에요. 만나는 애들이 여러 종류인가 봐요. 그 독이 아주 지랄 같아요. 그래서 말벌독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 종류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독성이.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위치가 통각 과민입니다. 그 다음에 통각의 강화에 씁니다. 이게 척추 후각이고요. 척추 후각에서 시섬유가 이렇게 통각 과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죽여야 통증 완화가 일어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일어날 거거든요. 만성 통증은. 그러니까 실제 상처 위치보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훨씬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 쓰는 겁니다. 전충, 한평, 신독, 유독인데요. 연하고 그 다음에 발산하며 독성작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경독을 이용하는 거고요. 식풍, 진경합니다. 한경련 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풍을 삭힌다. 그러니까 이때 풍은 뭐예요, 그러면? 신경의 작용인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경련을 억제한다는 거 옛날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통락, 심박 수축력을 증대시킨다.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고요. 앞에 지금 통증 민감도가 떨어지면 좀 긴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근육의 활동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백강잠입니다. 이것도 신함인데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약간 짭짤하긴 할 것 같아요. 뭐지? 번데기? 번데기 먹어보면 그 맛이겠지 뭐. 거풍 진경합니다. 여기도 경련을 억제합니다. 여기도 풍이 요거로 봐서는 신경입니다. 그죠? 신경의 작용. 그다음에 할담 해울합니다. 해울할 때 요것도 요 담도 결국은 염증성 부종이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면 이것도 풍을 일으킨 거잖아요. 담이 풍을 일으킨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울도 마찬가지로 신경의 어떤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심리적인 현상 아니면 그 근육 경직 뭐 이런 거를 푼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 경간 야체 이런 데 씁니다. 그다음에 충을 죽이고 함흑 이건 모르겠네요 뭔지. 얼굴색이 좋아지게 하는 데 쓴다. 좀 그렇고 남자 양병 이런 데 썼다고 해요. 그래서 현저한 진경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열작용도 있고요. 진정 최면작용이 있습니다. 요거 쓰는 겁니다. 요거 쓰는 건데 왜 이렇게 되니? 그게 중요하죠. 뇌가 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굳어서 죽은 거야. 굳어서 죽은 게 중요한 거야. 굳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죠? 신경이 마비돼서 죽은 거예요. 그게 백강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뇌를 마비시킨 그 박테리아든 아니면 바이러스든 그 개들에 의해서 신경이 마비된 거죠. 그 독이 남아있겠죠. 그놈을 쓰고 있겠죠. 신경 독으로. 근데 요 야채증에 그냥 뭐 적당히 처방 하나 선택하시고요. 백강잠하고 천마 있잖아요. 그거 한 5분 좀 넣잖아요. 딱 몇천 만에 듣는 애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딱 몇천 만에. 애들은 그게 신기해요. 애들은 약이 들으면 탁탁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처방이 보통 애들한테 쓰는 게 바나호박탕하고 백호간인삼탕하고 합쳐서 많이 주거든요. 야채증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같이 합치는 거예요. 천마하고 백강잠. 많이 안 넣어요. 한 1g, 1.5g 이 정도. 그래도 한두 첩으로 딱 잠잤다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막 잠 안 자고 막, 그 흥분해가지고 막, 밤새, 그 뭐라고 해. 그 난리 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도 들어. 처방은 알아서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신경안정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처방을. 그래서 온담탕을 쓰시든 기비탕을 쓰시든 상황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가미하는 거로는 얘기했듯이 천마 백강장을 가미하고요. 그렇게 흥분이 예민한 ADHD 아주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섞어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섞어 잘 들어요. 그런 것들에 쓴다. 신한평 발산하고 연하게 긴장을 푸는 데 쓰는 거고 거풍 진경에서 현저한 진경작용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앞에 전충 또 뭐 있었죠? 전충 그 다음에 천마 다 똑같아요. 이 영역은 다 똑같습니다. 쭉 그 연장선상에 저 앞에 있는 것들도 있었죠. 석고, 지모 이런 거 한 라인에 있는 약들입니다. 한 라인.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신경흥분이라는 하나의 라인에 존재하는 약들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담, 해울, 해열, 진정, 최면작용이 있죠. 해울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신경, 아까 그 ADHD 생각하면 되겠네요. 해울작용, 그런 식으로
항경련제를 써서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신작용을 가진 거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려. 모려는 짜죠. 네. 그 다음에 청열 재번합니다. 그 다음에 화담, 연견하고 도환을 그치게 합니다. 신동본청에 보면 상한 한열을 치료하고요. 온악, 이 땀을 질질 흘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규, 노기. 그러니까 이게 막 소리 지르고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쓴다는 얘기죠. 자, 요거 이제 용골모려가 같이 돌아다니니까 앞에서 용골 설명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용골모려. 같은 얘기고, 이게 어려워요. 그 이제 칼슘제들의 역할인데요. 석고는 황산칼슘, 함수 황산칼슘, 얘는 탄산칼슘. 칼슘 종류가 좀 틀린데 작용이 고래서 좀 다른 것 같고요. 이제 이 광물성 약제들이 신경계를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감각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긴 한데 나오진 않아요. 그런 실험한 흔적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용골이나 모려나 그 다음에 합분 같은 경우들이 전부 다 뭐로 작용한다고 했죠? 킬레이드라고 하나요? 킬레이드? 킬레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흡착제로 작용하는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위궤양이나 이렇게 내장이 벗어져 있을 때 얘들을 그래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위치에 발라져서 흡착을 하라고. 그 다음에 이 외부 상처에도 얘들을 많이 발라요. 뿌려놓으면 이 수분을 계속 빨아먹으면서 딱딱해지거든요. 피부 갑착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균이 못 침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니까 흡착제로 아주 많이 써요.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 설사나 이런 거 할 때 얘들 주면 흡착을 하는 거예요. 전에 진흙 먹는 얘기 했잖아요. 용골 할 때. 그거 똑같아요. 그럴 때 흡착을 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역에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하니? 라는 문제는 아직 완벽하게 제가 답을 못 만들어요. 대신 이제 칼슘을 많이 공급했을 때 반작용을 하지 않겠냐, 세포들이. 그 장벽에 있는 세포들이 너무 칼슘이 많으니까 반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냐가 제 지금까지의 생각입니다. 뭐 찾아보면 앞으로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찾을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바라보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보고, 그 다음에 모려나 용골, 모려를 쓸 때는, 용골은 태우는 건 없죠. 모려를 쓸 때 그 위궤양이나 이런 데 쓸 때는 반드시 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뭐 겔포스나 이런 것처럼 바르는 역할이 훨씬 치중되는 탄산 칼슘은 저 칼슘 형태가 좀 변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모려요약, 청열 재번은 그래서 칼슘 차단이나 진정작용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위 벽에 상처 났을 때 발라놓으면 그 상처, 벽에 상처 나면 궤양 상처나 이런 번펜이나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해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요 말이 됩니다. 청열 재번. 네. 그 다음 화담, 연기, 위산 중화, 항염증 작용, 그 다음에 도안을 억제하는 거는 칼슘 차단이나 진정 효과, 이 진정 효과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칼슘제들을 많이 쓰면 어쨌든 위로 들어가든 흡수를 되든 근육에 대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근육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진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산조인, 영심안신, 염환을 합니다. 자, 땀을 그치게 하는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땀샘 관략근을 조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게 조이는 게 아세틸콜린? 그죠? 콜린성인 경우. 그러니까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신동본초경에 보면
신복의 한혈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사결, 기취, 기취.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기가 뭉쳐 있다는 거잖아요. 기가 뭉쳐 있다. 근육이 뭉친 건 아닌가? 기가 뭉치는 게 답답하다, 깝깝하다, 뭐 그런 걸로 생각해 볼 만하고요. 사지산동, 팔다리가 저리다, 시다, 그 다음 습비, 부어서 마비되는 느낌, 이런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효과, 양리에서 보면 진정하고 수면작용이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죠. 이런 작용이 있다니까. 해마의 CA1 주체세포에서의 흥분성 시냅스 후 전위와 집단 스파이크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해마에 보면 그 치상회에서 이렇게 과립세포가 자라서 들어가면서 만나는 게 CA3 세포예요. CA3 세포에서 이 정보가 오면 CA1 세포를 이렇게 다시 정보를 전해주는 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갈 때는 파동으로 가요. 이게 말하자면 전기적 신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치상회에서 CA1 세포까지 가는 거는 세포가 자라가서 붙는 거고, CA3 세포에서 CA1 세포로 갈 때는 전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CA1 세포에서 어디로 가냐면 수비 칼럼이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해마에서 빠져나가면서 분계선조하고 해마 방해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렇게 동그랗게 나가는 거 있죠. 이렇게 나가는 거. 포닉스, 요 라인을 타고 기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역으로 넘어가는 거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항경련 진통 체온 강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좀 더 깊이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수면 잠이 들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해마로 들어가가지고 리뷰 이제 꺼내내는, 기억을 꺼내내오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틀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요 내용이. 그래서 수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예. 그 아세틸콜린 얘기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작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항경련 작용이 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뇌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탄조엔에 그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거죠. 앞에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은 가만히 보시면 신경 억제하는 것들이 동물성, 광물성 이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식물성에 있는 이런 놈들도 특이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몇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강압작용이 있고 심근 허혈을 개선하고 자궁수축을 강화합니다. 화상에서의 부종 감소작용이 있고요. 수용성 성분은 자궁 흥분을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곁다리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이겁니다. 뇌의 흥분세포를 가라앉히는 거. 그 작용이 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스파이크를 감소시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된 거를 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습관화를 제거한다는 얘기잖아요. 습관화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아까 C섬유에서 이렇게 되는 걸 제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그 끝에 스파이크가 생길 거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조의 요약, 간평, 단 거는 다 영양분, 안정감을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양심안신은 진정 수면작용, 안신, 항경련 작용, 염한, 강압작용이나 체온 강화작용 이런 걸로 해볼 수 있는데 염한도 이쪽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잠이 안 오고 잡생각이 많은 불면에 효과적이라고. 이게 행인입니다. 행인은 고하고 그 다음에 소독이 있습니다. 약간 차고요. 지혜평천합니다. 기침, 기관지 경련을 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기침을 멈추게 한다, 평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래를 없애 아니면 진해거담에 그래서 기침이 안 와 이런 게 아닙니다. 경련을 억제하는 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관지가 흔들리는 거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윤장통변합니다. 이게 윤장통변 당연하죠. 씨앗 종류니까 기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해역상기, 기침하는 거, 뇌명, 그 다음 후비, 하기, 그 다음에 산유, 금창, 한심, 분돈 이런 거 치료합니다. 분돈, 경련이죠. 얘도 경련입니다. 뇌명, 장이 막 이렇게 경련하는 거. 얘는 장이 막 경련해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꿈틀꿈틀 막 올라오는 거. 네, 경련입니다. 그러니까 행인이 항경련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호흡 중추 억제하고 진해 항천식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청산 때문에 뭐 연수를 마비시키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항경련 작용, 호흡 중추를 억제할 수 있어서 이게 호흡이 너무 가빠지는 걸 막아주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 추출물은 해마에 작용하여 중추 콜린성 신경계에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얘기했죠. 예. 그죠?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배 쪽으로 작용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중추 쪽 가벼운 호흡 중추 억제 작용 때문에 기침이나 이런 것들이 억제된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결국은 항경련제에 속하는 겁니다. 중추 쪽을 마취시키는 쪽에서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죠. 유독한 거는 앞에서 본 아미그달린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 때문에 유독한 거고요. 청산 성분 때문에. 그 다음에 지해평천, 호흡중추 억제작용, 그 다음에 윤장통변은 배변을 촉진하고 그 항콜린계에 작동하는 거, 장이 막 움직이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변비에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완성 변비냐, 긴장성 변비냐 이런 변비 종류에 따라서 더 어떤 변비에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변비 종류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변비약으로는.